프랑스에서 제일 중요한 와인은요, 샴페인이에요. 왜냐하면 프랑스 17세기, 18세기 절대 왕거 시대, 마리 앙뚜아네트가 있던 시대에는요, 왕족들은 샴페인을 마셨거든요. 식사 자리가 아니라 이제 파티가 시작되는 자리에 샴페인을 마시잖아요. 그래서 흥청망청 샴페인을 마시고 디저트를 마시고 놀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 생일날에 파리바게트 이런 데 가면 기념비적인 날에는 케이크와 샴페인을 마시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쯤은 우리도 왕족이 노는 대로 놀아보자 해서 우리의 생일 문화도 그렇게 유럽에서 다 따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념비적인 날 케이크를 놓고 1년에 한 번쯤은 비싸고 왕족이 먹는 와인을 마실 수가 있어서 샴페인 한 번 따서 세레머니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문화가 바로 프랑스 왕족인의 귀족 문화에서 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샴페인 문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나라가 금융 부자가 되면 샴페인이나 스파클링 수입량이 많아져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부자가 됐나 봐요. 진짜 무역적으로라든지 샴페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져서요. 스파클링 수입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많이 찾고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자녀들이 전부 다 유학을 갔다 오잖아요. 미국 물이라든가 유럽 여행을 한 번씩 갔다 오는데 유럽 여행을 갔다 온 자녀들은 다 와서 클럽이나 노는 파티 문화에 다 샴페인을 오픈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문화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파클링 와인에 대한 이해도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파클링을 한번 보면 이렇게 프랑스 지도를 봤을 때 어떤 상상을 하시면요, 여러분들 맘대로 상상을 하시면 돼요. 프랑스 지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우선 파리가 어디 있는지, 한국 지도를 봤을 때는 서울이 어디 있는지 봐야 되고 프랑스 지도를 봤을 때 파리가 어디 있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파리를 시작으로 북쪽으로 1시간만 가면 샴페인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 샴페인이라는 지역은 기후적으로 프랑스 북쪽에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아요. 햇볕도 좀 매년 일정량으로 비치는 게 아니라 좀 서늘하기 때문에 진한 빛깔의 레드 와인은 태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태양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서 북쪽에 있는 샴페인 사람들은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와인을 만들면 맛이 없네요. 네. 원래 와인 샴페인에 대한 역사는 책에 재미있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북쪽에 있는 샴페인은 와인으로 만드니까 너무 맛이 없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다르게 만들자. 다르게 만들자 해서 분명히 스파클링을 발명을 하기도 했지만 왜 스파클링은 와인을 탔을 때 기분 좋고 상쾌하고 프레시하잖아요. 그래서 스파클링 같은 경우에는 일반 레드 와인과 다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을 흥분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와인을 유통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와인 발효학은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데 우선 편하게 머릿속에 그렇게만 기억을 하세요. 북쪽에는 레드를 만들기 힘드니까 편하게 상쾌하고 프레시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든다라고 여러분들이 우선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루아르 같은 경우에는 긴 강이 있고 바다가 있잖아요. 긴 강이 있고 바다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북쪽이기 때문에 상큼한 화이트 와인이 많이 생산이 돼요. 이 루아르 쪽에 생산이 되는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푸른 잔디 향이 나는 쇼비뇽 블랑을 메인으로 생산이 되는 게 바로 이 루아르 지역의 화이트 와인이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보르도 있죠. 보르도는 남쪽이잖아요, 프랑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보르도는 영국과 무역을 한 곳이에요. 영국과 무역을 하는 곳인데 진한 빛깔의 레드 와인을 많이 생산을 하는 곳이죠. 진한 빛깔의 레드 와인을 많이 생산을 하는데 보르도도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보르도도 좋지 않기 때문에 매년 와인을 만들 때마다 맛과 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는 태양이 지나니까 되게 맛있고 어떤 해는 비가 와가지고 와인이 묽고 그러니까 보르도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르도 사람들은 우선 와인이 빈티지별로 가격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랑스 와인을 만났을 때는 이 빈티지
만약에 2000년 빈티지의 샤또 무동 로칠드를 만났다? 그러면 이 와인은 작황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일반적으로 그 와인은 300만 원이에요. 근데 1999년에는 작황이 그냥 그랬어요. 그러면 같은 샤또 무동 로칠드라도 와인 가격이 100만 원이에요. 똑같은 와인인데도 빈티지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와인을 아는 사람은 빈티지를 가지고 와인을 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보르도 사람들은 작황이 좋지 않아서 머리를 썼어요. 와인 포도를 심었는데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고 비싸게 팔까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원래 와인은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 있어요. 맛있게 만드는 것도 당연히 목적이 있지만, 그래서 보르도 사람들이 생각해낸 거는 진한 빛깔의 레드 와인 있죠. 원래 와인을 양조를 하면요, 막걸리 같이 양조를 해요. 그냥 2주 정도 발효를 했다가 숙성을 하거든요. 2주 동안 발효를 했다가 숙성을 하면 이 빛깔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핑크색 정도로 그냥 살짝 연한 그런 로제 와인 빛깔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르도 사람들이 머리를 써보니까 핑크 빛깔로 팔았다가는 오래 보관도 못하고 가격도 그냥 고만고만하고, 그러니까 아예 2주 발효할 거를 4주, 5주 발효한 다음에 와인 껍질에서 색깔을 진하게 빼가지고 아예 진한 빛깔의 레드 와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마시는 와인은 진한 빛깔의 레드 와인이잖아요. 다 프랑스 보르도 양조 방법을 따라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진한 빛깔의 레드 와인을 만들어서 원래 10만 원이었던 와인을 100만 원에 팔고 200만 원에 팔았더니 영국 사람들이 이거는 특별한 양조 방법이다라고 해가지고 품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와인은 싸다고 많이 팔리는 게 아니에요. 비싸고 희소성이 있어야 많이 팔린다는 거를 보르도 사람들이 보여준 한 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한 빛깔의 레드 와인을 만들고, 그리고 와인을 만들 때마다 맛이 달라지니까 와인을 블렌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매년 블렌딩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르도 와인은 어떤 와인이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학습에 의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진한 빛깔의 레드 와인인데 까버네 쇼빌뇽을 위주로 3-4가지 포도 품종을 블렌딩하는 게 바로 보르도 와인이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들의 정답이에요. 그래서 보르도 스타일은 블렌딩을 한다. 진한 빛깔의 레드 와인이다가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쪽으로 갈수록 태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포도 품종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남쪽이고요. 하물며 12가지 포도 품종을 블렌딩을 하는 게 남쪽이에요. 그래서 생산량도 많고 다양한 맛과 향을 즐길 수가 있는 게 남쪽인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지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북쪽은 추우니까 화이트 와인, 남쪽은 태양이 많으니까 진한 빛깔의 레드 와인, 이렇게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보고 아무리 론 와인은 진한 빛깔의 레드 와인이다라고 이제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마시는 방법을 이렇게 몸으로 터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샴페인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 샴페인이 스파클링 와인인지, 이렇게 청량한 부분인지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렸어요.